성신황후, 한울, 고춘자, 임덕영, 김홍기, 자운연화, 박비주, 방울신녀, 해도령, 삼천궁. 10명의 엑소시스트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고통도 깊어진다는 오늘의 사례자. 그녀는 지독한 불면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제작진에게 할 말이 있는 듯한 그녀의 모습. 저기 앉지 봐요. 여기 앉지 봐요. 애기 자리 거기. 네. 지금 애기 자리도 있어요? 아니 애기 자리예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기라도 한 듯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는 사례자. 급기야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서는데 제작진을 밀어내고 자리를 정돈하는 그녀. 정말 그곳에 아기 영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아저씨 나가. 제작진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례자. 난폭한 행동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아 가라고.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폭력성. 죽을래? 혼나볼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사례자의 행동. 무엇이 그녀를 돌변하게 한 것일까? 제46화 홀령과의 동거. 빙의, 인간의 몸에 다른 영이 들어오는 현상, 이를 무속세계에서는 귀신 들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동안 엑소시스트를 통해 솔루션을 요청했던 사례자들은 자신의 몸과 정신을 지배해버린 영적 존재로 인해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이와 같은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진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둔 고통에서 벗어나 진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사례자의 과격한 행동에 결국 요구대로 자리를 피하게 된 제작진. 그러나 사례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급기야 촬영을 거부하는데 혹시 솔루션을 요청했던 그녀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 일단 제작진은 그녀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지금 누구예요, 본인? 언니야. 실제 자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심상치 않은 그녀. 경미 씨? 괜찮아요? 폭력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하는데 철부자의를 연상케 하는 이상 행동. 그녀는 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일까? 조금 전까지 폭력성을 드러내던 모습과 상반된 그녀의 모습. 말투와 행동, 눈빛까지 180도 달라졌는데 마음이 풀렸는지 제작진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그녀. 먹어도 돼요? 응. 고맙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자의 이상 행동.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또다시 폭력성을 드러내려는 것일까? 이번에는 머리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사례자. 머리 아프세요? 머리 아프세요? 네. 한 번 시작된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 매일 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그녀는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아까 저한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주체가 안 돼요.
남자친구도 제가 가끔 되게 많이 때리거든요. 네. 그냥 별것도 아닌데 막 화가 나고 그래요. 머리 아파. 본인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저인지 제가 아닌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신 들면 제가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미 남자친구 때리고 있고 막 여기 긁어놓고 팔 꼬집어가지고 다 손톱 자국도 엄청 많거든요. 이 정도 남았어요. 이게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이걸 안 먹으면 저는 잠을 못 자고 처음에는 한 3알, 4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한 22살, 3살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 반지하 살고 나서부터.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늘어간 게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 저는 이걸 먹어도 못 잘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못 늘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늘릴 것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저도 모르게 막 욕하고 있고 때리고 있고 그냥 계속 투정 부린다 그래야 되나? 투정 부리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반지하 살면서부터 뭔가 되게 이상했고 저기 맨날 앉아있는 형체가 있어요. 검은색 형체가. 근데 그게 그 반지하 살 때부터 보였거든요. 근데 항상 보여요. 그게 얼굴이 뚜렷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기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형상. 그거를 그때 반지하 살 때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이사를 가든 구석탱이에서 꼭 보여요. 자다가. 그렇다고 맨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자신의 삶을 조금씩 포기하게 됐다는 사례자. 과연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 먼저 제작진은 그녀의 증상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잠들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쉽지 않은 상황. 급기야 구토 증세까지 보이는데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진다는 그녀의 이상 행동. 그렇게 그녀는 고통에 시달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결국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된 사례자. 그러나 집은 여전히 어둡기만 한데 그녀는 날이 밝아오는 것을 외면하고 싶은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집에서 다시 만난 사례자. 그녀는 여전히 어두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낮에도 이렇게 웬만한 불 다 끄고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러고 있어요. 여기 그거 뭐지? 검은색 그 뽁뽁이 있잖아요. 네. 그거 해놓고. 밝은 게 싫으신 거예요? 고통에 짓눌린 그녀는 어느새 자신의 마음마저 어둡게 닫아버리고 말았는데 또한 집안 곳곳에 방치된 살림살이는 폐쇄적으로 변한 그녀의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돌연 제작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녀. 이쪽에서 소리가 나요. 제가 답답할 때 이 방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열거든요. 여기 이쯤에서 저기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쑥 지나가요. 그래서 아기가 여기 쪽에 있어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앉아있고. 혹시 그녀는 아기 영가뿐만 아니라 다른 영가에게도 영향을 받는 것일까? 편안한 모습으로 오후를 보내는 사례자. 밤이 되면 고통은 다시 시작되는데 그녀는 왜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일까?
아빠가 이제 사업이 안 되시면서 집에 계속 있으셨고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반지하방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막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애기 형상이 그 구석에 쓰레기통 위에 거기에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두통이 시작된 거거든요. 잠 못 자는 증상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누워 있으면 이제 누가 이렇게 잡아 끄는 느낌? 그리고 오바이트를 되게 많이 해요. 저 방송에 나오신 분들 보면 되게 심각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막 아예 몸이 뭐 이렇게 뭐 지배당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저런 분에 비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엑소시스트 보면 꼭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전화를 할까 말까 진짜 많은 고민했거든요. 근데 나도 그냥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살려달라고 전화한 거거든요. 저는 영적 고통이 시작된 후로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살해자.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귀신의 형상을 수차례 목격하며 주체할 수 없는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암흑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는 간절하지만 도무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그녀. 대체 무엇이 그녀의 의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새롭게 합류한 삼천궁 엑소시스트가 투입됐습니다. 신이 내린 능력과 관록을 겸비한 영혼의 안식처 삼천궁 엑소시스트. 그가 나섰다. 진단을 위해 삼천궁 엑소시스트는 살해자를 직접 찾았다. 하나 몰라. 케이크 사왔어. 감사합니다. 치즈케이크 이런 거 좋아하지? 네. 아이고 얼굴도 이쁘네. 엄청 힘들지? 아이고 머리가 이게 지금 뭐가 잔뜩 구석구석 잔뜩 껴있어. 내가 둘러보고 좀 뿌려야 되는데 괜찮아? 어? 무엇보다 집에 대한 솔루션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삼천궁 엑소시스트는 집안 곳곳을 향해 부정한 기운을 거두는 의식을 진행했다. 아주 여기 아주 같이 산에 살아. 놀이동산에 놀이동산. 어? 이거를 어떡하니? 아주 애기하고 나하고 놀자. 3명이냐 4명이냐. 살해자는 집에 머무는 영가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 아유 머리. 이거 막 칼로 갖다가 그냥 막 도마를 확 찍고 싶어 아주. 엑소시스트가 돌변한 사이 다시 시작된 그녀의 머리 통증. 그 모습에 삼천궁 엑소시스트는 그녀에 대한 영적 추리를 시작했다. 엑소시스트의 방울 소리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살해자. 듣기 싫어? 듣기 싫지? 화나고 짜증나고 해? 이거 어떻게 참았어? 응? 어떻게 참았어? 10년에 어떻게 견뎠어? 눈물이 다 나.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고 아주 머리가 깨져. 너무 아파요. 응? 머리가.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이게 누구야 그래? 욕이 이렇게 나오는데 욕 누가 잘해? 아버지가 욕 잘해? 할아버지 형제의 신이는 아주 개군 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 응? 아주 그래서 화딱지가 나고 막 다 집어 던지고 싶고 기분이 좋은 건 잠깐. 응? 관찰 당시 살해자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어린아이 흉내를 내기도 했는데 그녀를 돌변하게 한 영적 존재 실체는 무엇일까? 고시부리 김시부리로 해서 양부리에서 모르겠다. 숨은 대신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내려오다 우대에서는 저 큰 물 떠놓고 빌어던 할머니가 뚜렷하시고 내려오다 공지를 끊어져서 엄마가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소름 끼치는 거 봐. 괘씸하다. 니네 엄마 괘씸해 아주. 어?
엄마도 건드려나 딸도 건드려나 여기 올라타 저기 올라타 이에다나 치고 되는 일이 없어. 도로마비 타버리고 나무마비 타버리고. 아프죠. 어떻게 엄마가 아프지 당연히. 자손을 갖다 이렇게 때려 눕혔는데 경미가 이렇게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탔다. 애기 조화가 많고 선생님이 둘러볼 때 3명 4명이 다 가서 여기 집을 졌어. 성진 지란이가 개구신 같은 놈은 이 남자 영가 이것도 빼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목 매달아 가냐 약을 먹고 가냐 일세 목이 이렇게 타는 거야. 약 먹고 간 이게 영가도 있어. 그래서 이게 목이 타. 지금 나도 목이 타서 죽겠어. 에? 아주 마음 잘 먹었다 그래. 응? 들어오자마자 내가 막 눈물이 났거든. 어떻게 이렇게 참았니? 어떻게 이렇게 참았어? 응? 하여튼 간에 잘해서 해줄게. 이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미 빙의가 됐어. 내가 볼 때 지금 애기 조화가 너무 많은 거야. 애기 조화가 너무 많아서 애기 행동이 많이 나오고 애기들 먹는 거 다 이런 거 해서 그 애기를 다 보면 천도를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아주 악질 남자 빙의 이걸 빼야 돼. 그래서 이 난폭한 기질이 나고 막 칼로 갖다 내가 막 찌르고 싶고, 숨은 대신에 이제 무당을 해야 되는데 안에서 이 무당처럼 살은 이런 저기에 번전 또 그 산후 번전도 있어가지고 피를 그렇게 이렇게 쏟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여기 경미가 산후가 아니라 애기 낳다 간 그런 이 조상들의 산후 번전, 또 양잿물 먹고 자살령가도 있고, 이 집터 자체는 너무 은기가 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한번 집을 좀 옮겼으면 좋겠어. 경미 몸에 올라타서 괴롭히는 저거는 지금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요.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돼서 그러는데 좋아지게 해야지요 뭐. 잠시 후 수많은 영가의 집이 돼버린 살해자, 그 집을 파괴하는 엑소시스트와 퇴마를 거부하는 영가들의 한판 대결, 그리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특별한 퇴마식까지. 가기 싫어? 그냥 이대로 살아? 가? 갈 거야? 자신도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자아의 출현, 계속되는 돌발 상황으로 험난했던 솔루션 현장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솔루션 장소를 찾은 살해자. 영가의 기운이 가족에게도 번져있기에 삼천궁 엑소시스트는 어머니도 함께 솔루션을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 이제 법문으로 솔루션의 문을 열 차례. 법사의 법문이 계속되자 살해자는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어머니는 딸의 치유를 바라며 인사를 올리는데 과연 솔루션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삼천궁 엑소시스트의 의식. 본격적인 의식이 시작되자 살해자는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데, 시작부터 강하게 의식을 진행해 나가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그가 본 살해자의 상태는 어떨까? 이 귀신이 한 70명 돼요. 고시부리로 완전 빙의가 진을 쳤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다 구멍이 났다고 봐야 돼. 벌집을 수수해 놨다고. 형제이신에서 옛날에는 개나 뭐 이런 걸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낚시를 하던가 뭐 사냥을 했던가 하여튼 이런 개 부정 뭐 이런 부정이 많아. 몸주 자체는 애기 조화가 너무 많고, 또 이게 몸도 그 배꼽 밑으로 이제 그 뭐 빙이나 잡신이나 잡기나 이런 조상령들이 잘 진을 치는 그 몸을 갖고 있는데, 경미 씨 같은 상가집이나 종합병원 막 지하철이나 사람 많은 데는 피해야 돼. 남의 귀신이 올라타니까. 경미가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경미한테 진을 치고 집을 친 거예요. 먼저 짐승의 부정을 거두기 위한 의식을 진행하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짐승이 그려진 종이로 살해자의 몸을 덮고 무구를 사용해 부정한 기운을 걷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는 걷어낸 짐승의 부정을 종이에 실어 퇴마하기 시작했다. 종이가 불에 타서 사라지듯 소멸되기 시작하는 짐승의 영가. 예상치 못한 영가의 출현에 어머니는 놀란 마음을 쓸어내렸다. 본격적인 퇴마의식에 돌입하기 전 야외로 자리를 옮겨 살해자의 부정한 기운을 털어내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이는 남아있는 많은 의식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과 같았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삼천궁 엑소시스트의 퇴마의식.
몸과 마음을 닫아버릴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온 살해자이기에 엑소시스트도 신중하게 의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살해자는 많은 영가에게 영향을 받은 만큼 쉽게 반응하지 않는데 혹시 딸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어머니의 근심은 깊어갔다. 다시 한번 영가를 압박하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그의 힘에 살해자는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살해자는 퇴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 빨리 빠져나가야 돼. 아이고 잘한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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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돼. 야, 하나만 더 빠져. 조금만 참고, 좀 기운 내서. 닦아주고. 올리세요, 올려. 많은 영가를 퇴마해야 하기에 강하고 빠르게 솔루션을 진행하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여기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한다. 네가 10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오늘 나가야지. 아이고 잘하고 있어. 연이은 의식에 엑소시스트와 살해자는 지쳐가는데 그러나 쉬지 않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그의 손길이 영가의 집에 닿자 살해자는 고통을 호소했다. 어느 조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주 나는 네 몸이 편하다 이놈아. 아주 내가 네 몸을 타고 들었을 때는 우리 경미가 아주 포악하게 변한다. 내가 누군지 알지? 응, 알지? 응? 한번 갑시다. 엑소시스트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영적 존재. 이제 살해자가 직접 그 존재를 밝혀내야 하는데 그러나 엑소시스트의 강한 의식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살해자. 급기야 퇴마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나가기 싫대. 같이 살을까? 같이 살을까? 응? 그렇게 사는 게 편해? 경미야, 경미야. 네 친구가 내 몸에 들어올 때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왔다. 하나 데려와서 네가 이름만 실리면은 네가 아주 포악하게 된다. 살해자를 폭력적으로 변하게 했던 영가의 실체는 무엇일까? 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어? 너무 상관도 없는데 네 몸에 이렇게 집을 짓고 네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키웠다. 그냥 이렇게 살을까? 가기 싫어? 그냥 이대로 살아? 어? 가고 싶으면 지금 뽑고 칼로 들이서 뽑고 그냥 살으려면 내비두고 빨리 가라 그래야 돼. 가? 갈 거야? 크게? 더 크게? 응, 알았어. 떠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자 재개된 퇴마의식. 과연 살해자는 남자 영가를 무사히 떠나보낼 수 있을까? 아유 빠져나가 빠져. 왜 경미 몸에 들어와서 괴롭히고 지랄이야. 안 나가면 사시미 창으로 찔러버릴 테니까.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해. 하나 더 나가야 돼. 하나 둘. 아유 하나 있어. 하나 덩어리 하나. 여기 나오려고 그래 덩어리. 조금만 더 힘내고. 힘겹게 남자 영가를 떠나보낸 살해자. 그 영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그 얘한테 친한 친구가 꿈에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났다 뭐했다 나타났다 최근에는 안 나타났다 하는데 거기서 끌고 온 청각도령이 있어요. 진의 조상 말고 거기에서 따라들어서 이제 같이 놀이동산이야 놀이동산. 그 인간이 한번 발동을 하면은 난폭해지는 거야. 친구도 쫓아내고 여기도 쫓아내고 그래서 저렇게 덩어리 큰 거를 저게 제일 크게 비중이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한 거예요. 22, 3살?
자살로 죽었다고.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 같이 뭐 만나서 술 마셨던 거 그거밖에 없는데 한두 번인가? 왜 나한테 와 있지라는 생각. 나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뭐 나랑 연이 있는 것도 아니는데 왜 나한테 와 있지 이런 생각. 이번에는 다른 영가를 퇴마하기 위해 새로운 의식을 준비하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살해자의 몸 위로 골을 묶은 천을 찢으며 영가와의 악한 인연을 끊어내는데 그 기세를 몰아 칼까지 꺼내든 삼천궁 엑소시스트. 그는 다시 한번 영가를 강하게 자극했다. 과연 이번에 모습을 드러낼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렇게 네가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하고. 나는 내 새끼 좋아서 못 가. 아이 내가 얘 참 이뻐했다고. 내가 그냥 한마디 하고 가겠어. 네. 내 새끼한테 이렇게 다 벌집처럼 쑤셔놨는데 1000명마다 눌러놓은 거 내가 다 팔게. 네. 자 한번 갑시다 마지막으로. 온몸에 퍼진 영적 존재의 기운을 강제로 퇴마하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과연 외할머니 영가를 비롯한 다른 영가들은 함께 떠나갈 수 있을까? 누가 오셨어? 뭐가 이렇게 서러워? 얼른 얘기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서러워서 이렇게 눈물이 나와? 네? 아주 팔끝마다 혈끝마다 다 눌러놓은 거 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걷어줄 테니까 너도 조금만 힘을 내라. 해? 나중에 내가 이 할머니가 걷어가야 된다. 이 할머니가 걷어가서 너 이렇게 배꼽 밑으로 집 짓고 내가 부시고 가야 된다. 부시고 가면서 내가 걷어가게 얼쑤래! 외할머니 영가의 등장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살해자. 그런 그녀를 향해 삼천궁 엑소시스트는 영가의 집을 부수기 위한 의식을 이어가는데, 그러나 그녀에게는 해결해야 할 영적 고통의 문제가 많이 남아있었다. 무구의 힘이 통하지 않자 직접 나서기로 한 삼천궁 엑소시스트. 그는 자신의 힘으로 영적 존재를 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강한 영가를 보내기 위한 삼천궁 엑소시스트의 고군분투에 서서히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살해자. 과연 그녀는 영가들을 무사히 떠나보낼 수 있을까? 아이고, 이 악신 아주 빠져나가. 빠져. 2개만 더 나오면 돼. 하나, 아이고 잘하네. 좀만 참아, 좀만 힘내. 좀만 힘내. 다 토해내야 돼. 다 토해서 나가야 돼. 다 토해서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덩어리 하나 빠져야 돼. 휴지 갖다 줘, 휴지. 제일 이해가는 건 머리. 외할머니가 너무 이뻐했기 때문에 이쁘다고 와서 이렇게 만지면 가시손이 되잖아. 목에 올라타, 목근육에 들어가 있어. 머리에 진을 쳐, 발바닥까지 해서 하나씩 칼로 후벼 파듯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나가진 않아요. 나갔다 또 들어와. 거기다 놀이동산을 차려놨는데 뭐 어떡해. 그걸 부셔야 되잖아. 그걸 막 다 정말 파산을 시켜놓은 거예요. 쉬운 말로. 그게 그 외할머니가 이 집에 내가 볼 때 엄마도 외할머니를 뭐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손을 건드냐 저 자손을 건드냐. 엄마는 건들다 너무 대가 세니까 뚫고 못 나가고 경매가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경매한테 징을 치고 집을 친 거예요. 외할머니가 와갖고 자기 할머니 몸속에 들어갔다가 자기 빠져나오고 할머니만 가고 또 뭐 그런 꿈을 잘 꾼다라서 내가 어디서 절에 가갖고 해갖고 부적을 써다 줬어. 친구도 뭐 그렇게 해서 보인다 그러고 그래서 네가 왜 거기에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런 거지 네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올라오라고 병원에 같이 가게. 아니 우리 친정엄마가 이렇게 못 먹는 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일산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핵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이유가 안 나와. 며칠 전부터 그 아파트 문을 안 잠그고 계시더라고. 혼자 계셨는데. 그래서 아침에 링겔 맞추러
가려고 엄마하고 들어가니까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 보니까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올리면서 이불 옆에 쓰러져서 돌아가셨더라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안 되더라고. 이제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아기 영가를 보내야 할 차례. 삼천궁 엑소시스트는 집착하는 마음이 강한 아기 영가를 퇴마하기 위해 먼저 아기 옷에 영가의 기운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사례자가 또다시 아기 영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옷에 담아낸 영가의 기운을 항아리에 봉인하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그는 기력이 떨어진 사례자를 뒤로 하고 황급히 굿당을 벗어나 산 깊은 곳에 항아리를 묶기 시작하는데, 이로써 사례자는 아기 영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퇴마의식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술을 이용한 의식을 진행하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술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영가를 쫓기 위한 그의 방법이었다. 이제 사례자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시간. 눈 떠봐. 머리 맑아져 안 맑아져? 눈 떠봐. 응? 머리 아픈 거 어디가? 아픈 거 없지? 어? 엄청 많이 뺐어. 이름도 숨도 모르는 어? 네 그 학교 친구에서 하나 끌고 온 저기가 도룡이지 머시갱이지 자리 잡아서 아주 승질치는 문딩이 같아가지고 네가 거기만 실렸다면 욕이 나오고 막 아주 그 성질이 과격해진다. 네 엄마 애기지 뭔지 덩어리로 피덩어리 하나 된 애기 하나 있고 또 동자 동녀가 있어가지고 애기 3명 4명 뺐어. 지금 머리에 아픈 거 없지? 고개 돌려봐. 저 머리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니? 이게 눈도 이렇게 못 뜨고 눈으로 막 다 뺐어 하여튼. 어? 지금 코로 여기 품어 나갔단 말이야. 휴. 이런 이게 본인은 얼마나 힘이 드냐? 응? 얼마나 힘들었어. 많이 좋아질 거라. 많이 좋아지고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 응? 우애로 하나 되고 또 언니 우애로 하나 자연유산 됐지. 왜 내가 유산을 했는데 그 딸한테, 그리고 애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금방 임신 금방 됐다가 금방 입덧을 해서 약지러 가는 도중에 그때 불광동에 가다가 그냥 쏟았거든. 하나는 경미 우애는 대전에 살 때 그때 배가 너무 아파서 발을 쫙 뻗으니까 아주 아기가 쏙 빠지더라고. 이제 4개월 들었으려고 할 때. 안 좋았죠. 그러니까 둘은 유산되고 둘 난 거. 퇴마의식을 마친 후 진행된 삼천궁 엑소시스트의 의식. 먼저 자신을 통해 영가를 불러내는데 과연 어떤 영가를 위해 준비한 의식일까? 이때 사례자에게 다가가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그녀와 어머니에게 있는 부정한 기운을 거두기 시작하는데, 이는 외할머니 영가를 위한 삼천궁 엑소시스트의 천도의식이었다. 할미가 도와주마. 불쌍한 내 새끼야. 외할미가 늘어서서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내 애미 아니냐. 똑똑한 네가 어떻게 내 소녀 딸을 이렇게 만들었니. 불쌍해서 내가 너를 살리고 너 살리자고 이렇게 인연을 줬다. 살살하나. 할미 갈게. 어? 잘 살아라. 망생중나 가서 외할머니 영가를 위해 저승으로 향하는 길을 닦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그는 사례자와 함께 외할머니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천도의식을 마무리 지었다. 감을 다 받아 저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외할머니 많이 생각나죠. 우리 할머니도 이제 손주라면은 막 어떻게 하질 못하시던 분이니까 뭐든 해주시려고 했던 분이니까
언제나 늘 가면은 내 강아지 내 강아지. 외할머님 많이 생각나죠.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사례자를 위해 남아있는 영가의 기운을 소멸시키려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사례자를 대신할 재물이 준비되자 부적옷을 입은 사례자는 그 앞에 자리를 잡았다. 사례자의 상태가 심각했던 만큼 어떤 의식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그는 사례자에게 조금의 부정도 남아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제 사례자의 부정을 담아낸 재물을 땅에 묻으며 의식을 마무리 짓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그가 준비한 이번 의식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집에 이제 조상신에 험하게 간 조상이 많으니까 군웅으로 이제 군웅이 뭐 험하게 간 조상, 뭐 자살령안에 그렇게 이제 목을 매달았거나 약을 먹었거나 이렇게 군웅이 메인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대지를 갖다가 산 짐승으로 이렇게 대수대명을 치면 경미 목숨하고 바꿔서 살을 다 뺏겨서 가는 거야. 그게 제일 빨라요. 경미의 저기 안 좋은 거를 다 뽑아갖고 대지가 다 받아 대신 간 거야. 대수대명으로. 쉬운 말로. 영가들의 부정을 모두 털어낸 후 사례자의 신명 테스트가 진행됐다. 그녀를 신의 제자로 낙점했던 삼천궁 엑소시스트. 과연 엑소시스트의 주장대로 그녀는 신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 신의 기운을 확인하던 그 순간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례자. 그만하실려? 그만 안 돼. 그럼 어때? 동자 할까? 마지막으로? 동자 한번 할까? 동자 안 돼. 동자. 예, 동자가 마음에 들어. 네. 동자 방울. 네, 방울은 싫대. 동자의 무구를 든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이 집에는 딴 거 없어요. 산소탈의 신의 벌전. 엄마도 신이요, 딸도 신이 아주 위험성이 많고, 뭐 언니는 안 받지만 언니도 건드린 상태고, 이래서 신의 조가 굉장히 많아. 눌러만 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눌러도 좀 힘이 들겠다. 신의 제자로 갈 요소가 보이냐면 요소가 많다. 동자의 무구를 들고 서서히 집중하는 사례자.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유심히 주시하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이제 그녀는 평범한 삶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신을 향한 마음이 통했는지 점점 몸짓이 커지는 사례자. 그 모습에 삼천궁 엑소시스트는 그녀의 운명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누가 춤췄나요? 누가 애기 누구 애기? 몇 살 먹었어? 3살. 3살 먹었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는데? 몰라. 몰라. 이 애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심부름하고 이 길로 갈까? 안 가고 싶어? 그거는 싫어. 그럼 어디로 갈 거야? 바다. 바다. 바다로 가야 돼? 싫어? 사탕. 아까 알사탕. 그럼 여기 선생님이 따라서 다닐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가는데 오늘 이거 사탕 먹고 가. 사탕 먹고 갈 거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동자 영가. 그렇다면 사례자는 신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왜 사탕 핫딱지나? 먹었는데 핫딱지나? 할 말이 없나?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다니게 신 받을까? 그것도 싫대. 동자야 선녀야. 동자. 3살 먹었대 3살. 엄마 똑똑하네. 바로 그때 무구를 건네는 사례자.
그래서 이제 이 동자 받아갖고 그냥 잘 불리게 해줘. 그리고 언니는 집으로 빠이빠이 하고, 몸 안 아프게 하고, 서서 저 세 번만 해.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고, 기특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애썼어. 예? 아이고, 애썼어. 예? 동자 조화가 엄청 많아. 애기. 신이 12신령이 다 와서 불려먹는 게 아니거든. 동자 하나만 딱 들어와도 제대로 들어와도 불려먹는데 경미 같은 경우는 몸주는 장군신이야. 이게 동자 조화가 많기 때문에 동자 하나만 영감한 동자가 있거든. 그 동자 하나만 있어야 얘는 잘 불려요. 그냥 민간으로 살기로는 풍파가 너무 많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머지 않았다고 봐. 모든 의식을 마치고 퇴마 솔루션의 대미를 장식할 작두의식을 시작하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그는 쇠약한 몸으로 힘든 의식을 모두 이겨낸 사례자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드디어 작두에 오르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사례자와 그의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고 퇴마 솔루션이 무사히 끝났음을 알리기 위한 엑소시스트의 배려이자 선물이기도 했다. 이제 자신의 신명을 불러내어 사례자와 어머니를 향한 신의 뜻을 전할 차례. 아하, 작두 장군이시다. 오냐 북한산 신령 북한산 장군이 합의 받아서 백사랑과 스사랑과 내가 걷어서 작두 날 날려서 우리 경미 내가 살려주마수래. 마지막으로 오방기를 통해 사례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이어서 어머니의 상태도 확인하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 살려준단다 도와준단다. 사제 이정선 끝에 고시자선 자손 밝히는 정선 끝에 약발날이고 내가 병발날이게 다 병수 다 고쳐주게 내가 받들어 주시만수래. 안으로 자리를 옮겨 작두의식을 마무리하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그는 사례자가 또다시 영가의 기운에 휩싸이지 않도록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다. 드디어 막을 내린 퇴마 솔루션. 삼천궁 엑소시스트는 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 후 사례자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한 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고생이 많았을 사례자를 힘껏 안아주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애썼어. 응?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착해. 신경 써가지고 자 엄마 상해에서 비만 이거 치료해봐. 응? 이렇게. 내일 아침 당장 나 이렇게 눈물이 난다. 너만 보면. 애 할머니가 이렇게 너를 엄청 이뻐했다. 응? 살도 빼고 이쁜 옷도 입고 마음도 많이 가다듬고 나중에는 약도 정말 다 끊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예쁘게 살고 싶어요. 솔루션이 끝나고 며칠 뒤 다시 만난 삼천궁 엑소시스트와 사례자. 아이고 오늘 웃네 이제 웃어. 어? 아이고 얼굴색 많이 좋아졌네. 앉아.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 그날 다 조금 찌꺼기 또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내야 되니까 간단하게 시간은 5분밖에 안 걸려. 그래서 마무리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도 부적 써놓은 거 그거 집에다 갖다 좀 붙이고. 손으로 약간 숙이고. 사례자를 위한 사후 솔루션을 진행하는 삼천궁 엑소시스트. 홍영만 수도 많아 다 태조 얘기로 가져온다. 그는 사례자가 영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체질임을 알기에 솔루션 후에도 우려가 컸다고 했다. 머리 안 아파요? 머리 안 아파요? 지금 다 빠져나갔어 이제. 최고종은 나왔어. 최고종은 나왔어. 사후 솔루션까지 마친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 좀 전에 머리 되게 아팠었는데 지금 머리 하나도 안 아파요. 아빠도 혈색이 돈다고. 아빠가 더 좋아하지. 일단 정신이 너무 맑고요. 생각하는 게 조금 틀려졌어요. 좀 긍정적으로. 짜증도 들라고. 응, 짜증도 들라고. 저희 아빠가 뭐라고 하면 저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어제는 알겠어요. 그러고 말았거든요. 엄청 맑아졌어, 하여튼. 그래, 우울증도 좀 들어야 되고, 나머지 다 받아먹고 가야 될 이 조상 세대를 좀 저기를 해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본인이 애기 조화가 많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굉장히 이 형체가 될까 말까 하는 핏덩어리, 이 애기가 따라 들었어요. 누구 애기가 됐던 간에. 이렇게 뭐 하여튼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상관없어. 이렇게 두 개씩. 그냥 침대는 침대 밑에. 이 글씨가 보이게 그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신적인 얘기를 딱 한 가지 할게. 이 집에는 뭐 언니가 봤던 본인이 봤던 누가 하나가 총대를 매야 돼. 그렇게 안 하려면 1년에 봄에 2번, 가을 2번, 4번씩을 이걸 해서 눌러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무당길 가기 싫어요. 어떤 놈 무당길 좋아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이 길로 죽어도 안 가려면 무조건 이 신을 눌려야 돼. 발동을 못하게. 내가 뭐 굳이 신을 갈아 붙이기는 게 아니야. 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맨날 이걸 누르겠냐고. 그거는 이제 잘 신중하게 생각해. 응? 그래서 이제 몸 조심하고 서서히 살도 빼는 것도 하고 이렇게 애쓰셨어요. 하여튼 간에. 차차 좋아질 거니까 가서 진지하게 상의하시고 또 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알아줄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 재벌을 해온 사례자는 엑소시티의 솔루션으로 영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오랜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갈 사례자의 행보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